혹시 얼마 전 카드값 나가고 월급이 50만 원 정도 부족하신가요? 아니면 항상 마음속에 회사 두 글자 품고 계신가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할 때 관심 있는 직원들 상담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해줘도 실천하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주변 친구들이 항상 말하죠. 편해 보인다, 사장이 좋네라고. 하지만 걔들은 몰라요. 저는 24시간 일만 생각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선 부업으로 시작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어요. 잘 맞으시면 그 후에 본업으로 전환하셔도 충분합니다. 마음만 먹지 말고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스마트 스토어로 어떻게 월 1억 이상 매출을 찍었을까요? 그 방법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유튜브 보면 누구나 월참 벌 수 있다는데요. 네, 벌 수 있죠. 그런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해야 할 것들을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하면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을 가도 똑같이 배워도 누구는 1등이고 누구는 꼴등이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도 똑같습니다. 같은 정보를 줘도 누구는 1등, 누구는 꼴등일 수 있으니까요. 1등의 비법이 뭘까요? 요령 피우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판매를 잘하는 비법. 이거는 기본기가 올라온 후에 양념을 치는 것입니다.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일하시느라 시간 내기 어려울 것 압니다. 그래서 최대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등록하시고 사업자 나오면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통신 판매업 신고해 주시고 카카오뱅크에서 사업자 명의 통장 개설하시면 됩니다. 시중은행 가시면 통장 개설하게 되면 처음에 제한거래 통장이라서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뱅크를 개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다른 플랫폼은 제껴두고 저는 스마트 스토어만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준비를 모두 마치면 가장 중요한 아이템 선정을 해야 돼요.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경쟁이 나쁘지 않으면서 검색 수가 높은 키워드를 찾고 상품을 찾으면 이제 상품 소싱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해외 소싱과 국내 소싱이 있는데 국내 소싱은 소량이나 위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해외 소싱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막막하잖아요. 자세한 건 나중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소싱의 경우 10만원 가까이 혹은 그 이상 되는 제품의 경우 또는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 방식을 추천해 드리고 해외 사입의 경우 처음에는 소량 입고로 판매 반응을 보시고 그런 다음에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품 소싱의 경우 마진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을 최대한 싸게 가져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위의 과정을 지나고 정말 중요한 상세 페이지입니다. 해외 제품의 경우 상세 페이지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번역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같은 제품을 가져오는 판매자끼리 가격 출혈 경쟁이 날 수가 있어서 그런 마진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상세 페이지는 직접 만들어서 올리시는 것이 훨씬 판매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하는 데 중요한 CS입니다. 반품 교환 처리는 기준을 정하고 하는 것이 좋고 상담의 경우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것이 소비자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톡톡 상담도 있지만 전화 상담도 꽤 많이 걸려오기 때문에 항상 받을 수 있도록 아톡이라는 앱을 깔아서 사용하면 사용하던 휴대폰에서도 070 번호를 전화로 수신 및 문자도 발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앱은 유료이지만 강추하는 앱입니다. 전화 상담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매를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네이버 내의 판매 금지 제품 또는 규정, 그리고 지재권, 캐시 인증,
건강기능식품 인증, 의료기기 인증 등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서 법적 규제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잘 팔리던 스토어가 퇴점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경찰서에 방문을 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까지 다 완성하게 되면 이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노출이 잘 되게 상품 제목 작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광고를 잘 써서 판매를 일어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광고가 나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처음에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판매가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면 관리를 편하게 하고 싶으면 주문 수집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리뷰 관리를 해야 사람들이 리뷰를 통해 구매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매가 일어나게 되면 경쟁사들의 대응이 시작될 텐데, 이것도 꽤나 골치 아픈 일입니다. 정말 별별 공격이 다 들어오는데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조심할 거와 어떻게 대응하는 법도 추후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준비하셨다면 그 후에 이제 다양한 판매 비법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쭉 나열하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죠. 그래서 제가 쉽지만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사실 운이 좋아서 처음 시작하고 월 매출이 1억에서 4억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경쟁자도 적었고 정보도 적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온라인 쇼핑 규모는 지금이 훨씬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회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면 누구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향후 제가 앞서 자세히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을 꼼꼼히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